어제 저녁을 떠올려 보세요.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당신의 반려견이 무언가를 물고 종종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낡은 봉제 인형이었든 곰이었든 아니면 거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너덜너덜한 장난감이었든 간에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같이 놀자는 거구나. 혹은 조금 전에 혼을 냈다면 다행이다, 이제 괜찮은가 보다 하고 안도했을 겁니다. 그 눈빛이 너무 애처로워서 너무 간절해 보여서 당신은 장난감을 받아 던져줬거나 아니면 그냥 꼭 안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행동이 놀자는 신호도 아니고 단순한 복종도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당신의 반려견이 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하고 가장 취약한 방식으로 건네는 사과였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면요. 이 행동의 이름은 관계회복 신호입니다. 오늘 이것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서 알려드릴 사과 수용 프로토콜을 모르시면 당신은 앞으로도 반려견이 용기를 내어 건네는 화해의 언어를 매번 엉뚱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저는 반려의 정석입니다. 감정이 아닌 과학으로, 규칙이 아닌 신뢰로 반려견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채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학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방치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 사랑하는 존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반려견을 훈육합니다.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단호한 목소리로 안 돼! 라고 말하거나 무시하거나 짧은 리드줄로 제지하거나 방에 가두거나 때로는 눈을 마주치며 낮고 엄격한 어조로 꾸짖습니다. 그건 나쁜 보호자여서가 아닙니다. 반려견을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이 아이가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길 바라서 하는 행동입니다. 훈육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훈육 그 자체가 아니라 훈육이 끝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갈등과 화해는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로 혹은 포옹 하나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 신호가 전달되는 순간 우리의 뇌는 갈등 상태를 종료하고 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런데 걔는 미안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걔는 언어가 아닌 몸으로 말합니다. 그 몸의 언어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취약한 형태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혼내고 나서 장난감 물고 오거나 배 보이면 무조건 풀려요. 왜냐면 그게 사과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 직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반려견의 신경계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개는 갈등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진화적으로 발달된 일련의 행동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늑대 무리에서부터 이어져 온 사회적 생존 전략입니다. 무리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방치하면 무리 전체의 생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들은 갈등을 종료하고 유대를 회복하는 행동을 본능적으로 수행합니다. 이것을 행동학에서는 화해 행동, reconciliation behavior이라고 부릅니다. 영장류 행동학자 프란스 드발이 침팬지 연구에서 처음 체계화했고 이후 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동물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화해 행동의 두 가지 핵심 형태가 바로 복부 노출과 자원 양도입니다. 복부 노출, 즉 배를 보이는 행동은 단순히 배 긁어줘가 아닙니다. 복부는 내장이 밀집한 신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그것을 노출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당신 앞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를 취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포식자 앞에서 배를 드러내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극단적 표현이자 동시에 나는 더 이상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입니다. 자원 양도, 즉 가장 소중한 장난감을 물고 오는 행동은 더욱 정교합니다. 개에게 자원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먹이, 장난감, 잠자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존 자원입니다. 그것을 자발적으로 당신 앞에 가져온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치면 갈등 이후 가장 아끼는 물건을 선물로 가져오는 행위와 같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후반부에 사과 수용 프로토콜을 모르면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응용동물 행동과학 Applied Animal Behavior Science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 빈 수의과대학 연구팀은 훈육 이후 개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훈육 직후 배를 보이거나 장난감을 가져오는 행동을 보인 개들은 그렇지 않은 개들에 비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즉, 이 행동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용기를 쥐어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의 몸은 이 순간 어떤 상태일까요? 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보이며 다가오는 개의 귀는 대부분 뒤로 납작하게 눌려 있거나 옆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공격 의도가 없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눈은 어떻습니까? 신자가 반달 모양으로 살짝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학자 투리드 루가스가 카밍 시그널, 커밍 시그널, 진정, 신호로 분류한 이 눈빛은 긴장과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꼬리는 보통 낮게 또는 몸통 아래로 말려 있으면서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쁨의 꼬리 흔들기와 다릅니다. 낮은 위치에서 빠르게 흔드는 것은 복종과 불안이 결합된 신호입니다.
호흡은 얕고 빠릅니다. 교감신경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행동학자들은 학습된 인내, learned tolerance라고 부릅니다. 이 개는 상황이 괜찮아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괜찮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행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대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때 보호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즉각적인 화해를 시도합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미안해 하며 안아드리거나 장난감을 받아서 같이 놀아줍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직 감정이 풀리지 않아서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합니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둘 다 개의 신경계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 훈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신체 접촉이 들어오면 개의 교감신경은 오히려 더 자극됩니다. 이미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포옹이나 들어올리기는 위협 자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가 몸을 비틀거나 발버둥치거나 표정이 굳는다면 그게 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보호자는 그 행동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화해를 한다는 만족감이 개의 신호를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개의 뇌에는 무엇이 기록될까요? 사과를 하면 원치 않는 접촉이 온다. 이 연결이 반복되면 다음번에는 사과 행동 자체를 억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더 심각합니다. 개가 화해 신호를 보냈는데 보호자가 무시하거나 여전히 냉담하게 대하면 개의 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했는데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학습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플로리다 대학교 행동학 연구팀이 정의한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어떤 행동을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한 개가 결국 행동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이 상태에 놓인 개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온순하고 얌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는 훈육이 잘 된 거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개는 사실 포기한 상태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혼내고 나서 한참 후에 와요. 그 전에는 혼자 방구석에 있어요. 그게 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화해 시도가 수용될 수 있는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이거나 혹은 이미 반복적인 실패를 통해 행동 개시 자체를 지연하도록 학습된 결과입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훈육 직후의 순간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덜 심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쇄 불안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집안에서 관계 회복 신호가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 개는 보호자와의 관계 자체에 만성적인 불확실성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좋아하는지 예측할 수 없다. 이 불확실성은 산책에서 드러납니다. 보호자의 감정 상태를 계속 확인하느라 주변 환경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합니다. 낯선 사람이나 개를 만날 때 더 과잉 반응합니다. 집 안에서조차 보호자의 동선을 과도하게 추적합니다.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도감신경이 자주 활성화되는 개는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다가 자주 깨어납니다. 이것은 연역 기능과도 직결됩니다. Physiology and Behavior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인 갈등, 미해결 상태에 놓인 개들은 낯선 자극에 대한 코르티솔 반응이 정상적으로 관계가 회복된 개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집안의 작은 오해 하나가 반려견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조절 능력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이 방법의 이름은 사과 수용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훈육 이후 반려견이 화해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정확하게 수신하고 신경계가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련의 행동 순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지와 침묵입니다. 반려견이 배를 보이거나 장난감을 물고 다가오면 당신은 먼저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살짝 떨어뜨리고 팔짱을 풀고 정면이 아닌 약간 비스듬한 방향으로 몸을 틉니다.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은 개에게 대결의 신호입니다. 이 자세를 3초간 유지합니다. 이 3초 동안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다 됐어조차 하지 않습니다. 말은 개의 신경계에 추가적인 자극이 됩니다. 침묵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코의 대화입니다. 3초가 지나면 손등을 낮게 개의 코 높이에서 15에서 20cm 정도 앞에 내밉니다. 손바닥이 아닌 손등입니다. 손바닥은 접촉 의도가 강하고 개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손등은 나는 확인만 할게 라는 중립 신호입니다. 개가 스스로 다가와서 냄새를 맡으면 그것이 동의의 신호입니다. 개가 오지 않으면 기다립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2단계에서 3초를 더 기다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접촉과 회복입니다. 개가 코를 가져다 댔거나 스스로 몸을 밀착시켰다면 이제 접촉을 시작합니다. 머리 위에서 쓰다듬지 않습니다. 머리 위로 손이 오는 것은 많은 개에게 미협 신호입니다. 대신 턱 아래, 가슴 앞, 옆구리 쪽을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손의 움직임은 길고 느리게 한 방향으로 합니다. 짧고 빠른 두드림은 흥분을 유발합니다. 이때 개의 호흡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눈이 잠깐 감기거나 고개를 살짝 숙이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순간 옥시토신, 유대 호르몬이 분비되고 코르티솔이 감소하며 교감 신경이 안정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원의 처리입니다. 만약 반려견이 장난감을 물고 왔다면 그 장난감을 받아서 던지거나 가지고 놀기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개의 사과를 놀이 요청으로 오해한 응답입니다. 대신 장난감을 가볍게 한 손으로 잡고 3초 정도 함께 쥐고 있다가 그것을 개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나는 네가 건넨 것을 받았고 그것은 여전히 네 것이다. 이것이 자원 양도 사과에 대한 올바른 수용 응답입니다. 이때 개는 자신의 사과가 받아들여졌음을 신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마무리 시간의 제공입니다. 접촉이 끝난 뒤 개가 스스로 자리를 이탈하거나 앉거나 드러눕는 것을 허용합니다. 쫓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과정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는 몇 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줍니다. 브리스톨 대학교 수의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 회복 이후 개가 자발적으로 드러눕거나 눈을 감는 행동은 부교감 신경 우위 상태의 지표이며 이 상태에서 옥시토신 분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지 행동과 허용 행동을 정리합니다. 훈육 직후 개가 화해 신호를 보낼 때 즉각적으로 안아들이거나 들어올리지 마십시오. 대신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개와 같은 높이에서 접촉을 시작하십시오. 높은 목소리로 괜찮아 괜찮아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대신 낮고 느린 어조로 딱 한 번만 이름을 부르거나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장난감을 받아서 즉시 던지지 마십시오. 대신 함께 쥐고 있다가 돌려주십시오. 개가 복부를 보이는 중에 배를 과도하게 긁거나 간지럽히지 마십시오. 대신 손바닥을 복부에 살짝 얹고 체온을 나누듯이 5초 정도 가만히 있으십시오. 이 접촉은 미주신경, 페이저스 너브를 자극하여 심박수를 낮추고 이완 반응을 유도합니다. 사과 수용 프로토콜이 습관이 되면 반려견에게는 명확한 학습이 일어납니다. 내가 화해 신호를 보내면 보호자는 일정한 방식으로 응답하고 그 응답이 끝나면 관계는 항상 회복된다. 이것이 반복되면 개는 갈등 상황 자체를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갈등이 생겨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신체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가 신뢰가 아닙니다. 갈등 이후에도 매번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신뢰입니다. 이제 잠깐 당신의 반려견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지금까지 이 집에서 살면서 뭔가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다가갔습니다. 개를 드러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당신이 그것을 받아주었고 어떤 날은 무시했고 어떤 날은 너무 과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응답들이 쌓여서 이 아이의 신경계에는 사과를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새겨졌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오늘의 과도한 짖음이 되고 분리불안이 되고 낯선 개에 대한 과잉 반응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개의 언어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당신이 달라져야 할 것은 거창한 훈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반려견이 당신 곁으로 다가올 때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비스듬히 틀고 손등을 낮게 내밀고 개가 스스로 오게 두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의 신경계에는 전혀 다른 정보가 입력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당신의 반려견은 완전히 다른 평온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반려의 정석은 감정이 아닌 과학으로, 규칙이 아닌 신뢰로 반려견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